둘셋. 안녕하십니까. 3마일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독 714페이지 제2절 1죄 보겠습니다. 3마일럴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1죄의 의의와 종료. 일죄와 수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수죄는 일죄가 아닌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기 때문이다. 구성요건 표준을 회의할 때 일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번에 단순 일죄와 포괄 일죄. 일죄란 행위자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킨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 표준설에 따르면 한 개의 범죄가 성립된 경우란 구성요건 1에 충족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일죄의 예는 행위자가 하나의 고의로서 한 개의 행위 또는 수개의 행위를 수행하여 하나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이다. 단순 일죄. 그러나 수개의 행위에 의해 동일 구성요건을 반복적으로 충족시킨 경우에도 일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행위자가 수개의 행위가 동일 구성요건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더라도 그런 행위들이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구성요건을 1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포괄일죄. 2번에 실제법상의 일죄와 과형상의 일죄. 단순 일죄나 포괄 일죄는 모두 한 개의 범죄가 성립된 경우이므로 실제법상의 일죄가 된다. 실제법상의 일죄는 소송법상 한 개의 사건으로 인정되어 소송법상으로도 일죄가 된다. 그러나 수개의 범죄 성립이 인정되며 실제법상 수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일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과형상의 일죄. 상상적 경합이 바로 실제법상 수죄이면서 과형상의 일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일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의 단순 일죄 보겠습니다. 단순 일죄 1번의 행위통합적 구성요건과 일죄. 행위통합적 구성요건이란 수개의 715페이지 자연적 행위가 각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같지만 형법상의 구성요건이 이미 수개의 서로 다른 행위를 하나로 결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수개의 행위가 있어도 구성요건을 1에 충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단일한 범위가 있어야 하지만 특히 수개의 서로 다른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 속에 통합되어 새로운 범죄의 존재 형식을 이루고 있는 경우이므로 구성요건의 1의 충족이 인정되어 일죄가 된다. 행위통합적 구성요건의 예로는 계속범, 결합범, 이른바 협의의 포괄일죄, 상습범, 연합범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은 다수의 행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을 프로그램화하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양을 1번의 계속범. 계속범이란 범죄의 기수 이후 법익 침해 상태가 일정한 시간적 경과를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계속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위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수개 존재하여 각각 독자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전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계속범은 주관적으로 범위의 단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위의 단일성은 일단 위법 상태를 야기한 행위를 한 후 행위자가 필요한 경우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려면 주관적인 의사를 가지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감금죄의 경우 감금된 피해자가 감금된 지 이틀 후에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범인이 이를 제지하였기 때문에 그 후로도 다시 이틀간 더 감금된 사례에서 행위자에게 범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이틀간에 걸친 두 개의 감금죄가 아니라 나흘간에 걸친 하나의 감금죄만 인정되는 것이다. 계속범의 경우 이렇고요. 양과 2번의 결합범. 양과 2번의 결합범. 결합범이란 각기 독립된 수개의 구성요건을 해당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행위를 한 개의 독자적인 제3의 구성요건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범죄 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가한 경우를 절취행위와 폭행행위는 각각 독자적으로 절도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두 개의 죄가 될 것 같지만 이들 두 개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강도죄라는 한 개의 구성요건에 의해 통합되므로 결국 강도죄일죄만 인정된다. 이미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 혹은 행위자가 스스로 야기한 위법 상태와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사후 행위들이 단일한 범죄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성요건적 716페이지 행위가 양적으로 보태지고 있는 한 결합범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간접죄처럼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 개별 행위들 간의 시간적, 장소적 밀접성이 계속범이나 결합범에 비해 훨씬 느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동일한 구성요건의 반복된 실현이 예상되어 있으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해 행위 통합적 구성요건으로 분류하여 이를 일죄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통합위조죄, 은행매개죄, 마약 관리에 관한 마약 법률상의 마약의 사용 내지 투약이 있다. 양가로 3번에 이른바 협의의 포괄일죄. 협의의 포괄일죄란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수개의 서로 다른 행위 태양이 한 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 이 수개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동일인을 체포하여 감금하는 경우에는 감금죄만이 성립하고 동일한 작물을 운반 또는 보관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작물 취득죄만이 성립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죄만 성립한다. 협의의 포괄일죄는 특히 각기 독립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미리 프로그램화하여 둔 점에서는 결합범과 공통된다. 하지만 결합범의 경우에는 그러한 수개의 서로 다른 행위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그 구성요건이 충족되지만 협의의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수개의 행위 가운데 임의의 어느 한 행위만을 존재하여도 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점에서 결합범과 구별된다. 예컨대 수뢰죄의 구성요건은 뇌물의 요구, 약속, 수수행위를 예정해 두고 있는데 이 717페이지 세 가지 행위 가운데 어느 한 행위만 하여도 수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에 명기되어 있는 모든 행위를 다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결합범과 차이가 있다. 717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의 집합범, 상습범, 영업범, 직업범의 일죄성. 집합범이란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동일한 의사경향에 의하여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집합범의 종류로는 상습범, 영업범, 직업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집합범을 일죄로 인정하는 이유는 행위자의 일정한 위법한 생활 영위 태도를 표현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로 수개의 동종행위 반복을 예정하여 만들어진 당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래 집합범을 포괄일죄의 한 유형으로 인정해온 것이 종래 통설 판례의 태도로 설명되어 왔지만 후술하듯이 이를 일자가 아니라 수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포괄일죄의 유형으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이번에 법조경합. 양갑 1번의 법조경합에 의해 방법 1번에 의의 법조경합이란 수개의 법률 구성요건이 외관상 경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개의 범죄 간의 경합은 일어나지 않고 수개의 범죄 공식 내지 법률 구성요건 즉 법조문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적 경합은 경합되는 수 개의 구성요건 중 하나의 구성요건상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일제한 형태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경합되는 수 개의 구성요건상의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 및 실체적 경합과 구별된다. 반가 위반의 일제 인정 근거 법적 경합의 문제는 동일한 범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 공식에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입법 기조상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법적 경합을 일제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률 구성 요건이 다른 법률 구성 요건에 의해서도 포착되어 있는 불법 내용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경우를 수치로 평가하면 행위자가 행한 불법을 718페이지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 그러므로 법적 경합에서는 이중평가를 피하기 위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적용될 법률이 수개 존재하는 경우 법률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 한 개의 법률만 적용되고 나머지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배척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작업이 관건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특별관계, 보충관계, 그리고 흡수관계라는 혹은 견해에 따라서는 택일관계까지 포함하여 근거가 제시되어 왔다. 이를 법조경합의 체계 내지 법조경합의 유형화라고 한다. 예, 자세히 보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법조경합의 유형화 반가로 이번에 법조경합의 고전적 체계 동그라미 이번에 특별관계 특별관계는 어떠한 법률이 다른 법률과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관점을 고려하고 있는 요소를 부가적으로 적어도 한 가지 더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부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그 법률이 특별법률이고 다른 것은 일반 법률인데 특별법률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태양은 항상 동시에 일반 법률을 침해한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내용적으로 더 풍부한 양을 담고 있는 법률이 보다 적은 양을 담고 있는 법률에 비해 화자의 의사를 더욱 위에서 반영하는 것이라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해석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형법상 특별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에 비해 그 요소에 확장이 있거나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기본 구성요건, 보통사례지와 가중구성요건, 존속사례지, 내지 간병구성요건, 명화사례지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다. 특별관계는 다른 하나는 강도죄와 강도치상죄 등과 같이 독자적인 두 개의 구성요건이 새로운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결합되는 경우, 즉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이번에 보충관계. 보충관계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보조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보충관계는 기본법은 보충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충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보충관계는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직접 보충관계에 인정되는 경우, 명시적인 보충관계도 있고 충족된 구성요건들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거쳐서 비로소 보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묵시적 보충관계도 있다. 719페이지 719페이지 양가로로 맞자이번의 명시적인 보충관계 당해 법률 규정 자체에서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형벌 법규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해둔 경우에 인정된다. 보충성 조항 우려형법상 일반 이적죄, 일반 건조물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양가 동화제본의 묵시적인 보충관계. 묵시적인 보충관계는 두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하나는 범죄 실현의 앞 단계의 범죄는 같은 법익에 대한 다음 단계의 침해가 있으면 독자적인 의의를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앞 단계의 범죄를 불가벌적 사전행위라고 한다. 불가벌적 사전행위가 묵시적 보통관계로 인정되는 이유는 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가벌적 행위지만 주된 가벌적 행위의 수단이나 준비 행위로서 주된 행위의 일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수와 예비 또는 미수와의 관계, 살인죄와 상해죄의 관계, 신매범과 위헌범의 관계 등이 보충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동일한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의 경중이 있는 경우 가벼운 침해행위에 대한 범죄는 무거운 침해행위에 의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여 보충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이다. 종범, 교사범과 정범의 관계, 과실범과 고의범의 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기범에 대하여 부자기범의 보충관계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독일 형법과는 달리 부자기범에 대한 감경 규정이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상 이는 보충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 동그란 3번의 흡수관계. 흡수관계는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지만 전부법은 부분법을 폐지한다는 법 원리에 의해 전부법만 적용되는 경우이다. 흡수관계가 일제로 인정되는 이유는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내용과 책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다른 구성요건이 있다면 그 다른 구성요건상의 형벌은 거기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일치가 되기 때문이다. 흡수관계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된다. 양가로 맞지 1번의 전형적인 수반행위. 전형적인 수반행위,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어떤 범죄의 행위자가 동시에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때 그 다른 구성요건의 충족은 720페이지 구성요건 상호간의 논리,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동시 충족의 양태가 생기는 것이 통상적으로 파악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구성요건, 예컨대 살인죄의 법효과로 행위자를 처벌하면 거기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 예컨대 칼로 살해의 행위를 할 때 피해자의 목을 찢는 성비행위의 불법 내용이 남김없이 포착되기 때문에 이는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불법에 흡수된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모욕행위가, 상해를 가하면서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협박행위가, 사무소 위조를 하면서 인장위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장위조 행위가 강간죄를 범하면서 사소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행위가 전형적인 수반행위가 된다. 양가로마제본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그 자체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위촉한 행위지만 그 행위와 관련된 전체 사건을 평가해 볼 때 그에 앞서 행해진 범죄의 행위에 대한 처벌만도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로 선행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문제된다. 이 경우 평가의 중점은 사전행위에 놓이게 되고 사후행위는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컨대 절도범이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절도죄 이외에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행위와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한 판례사안.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열차 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그 승차권을 자기의 것인 양 속이면서 환불을 받은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장부인 자기 학표를 취득한 후에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경우, 동그라미 3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721페이지 수수의제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 동그라미 4번에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 작물 보관, 재성립 하고 있다가 이미 처분한 경우 등에 대해서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에 대해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부정한 판례사항 이에 반해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절취한 소를 도축장이나 수육 가공장이 아닌 장소에서 도살하거나 해치하는 행위 동그라미 2번에 절취한 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의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인시켜 예금을 편취한 경우 동그라미 3번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4번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체를 다른 장소에 옮긴 경우 동그라미 5번 대마 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절취한 후 그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동그라미 6번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 수용 보상금 중의 일부를 소비하고 이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동그라미 7번 문화재를 법률에 위반하여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동그라미 8번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8번에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후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준 경우 9번에 명의수탁자가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준 후 다시 그 토지에 대해 별개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 사후행위에 의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동그라미 4번의 태길관계 태길관계란 두 개의 구성요건이 상호 대립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상호 배척적인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서로 배척관계에 있는 두 개의 구성요건들 중 그 한 개가 적용되면 다른 한 개는 적용되지 않는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태길관계도 법조경합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태길관계는 두 개의 개념 사이에 엄격한 구별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개념 논리적으로 두 개의 구성요건상의 이질성이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즉 태길관계의 경우는 어떤 법률 규정에 포섭된 하나의 행위는 동시에 다른 법률 규정에 해당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태길관계는 법조경합의 전제 조건인 법률 구성 요건들 간의 중첩성조차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법조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722페이지 중첩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평가 금지 원칙의 규율을 받을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태길관계는 법조경합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두 개의 구성요건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에 불과하므로 법조경합의 하위 유형으로 인정될 수 없다. 법조경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 방법 법조경합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문제되는 법률 구성 요건들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상호 비교하기만 해도 적용상의 우선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논의 속으로 끌어들인 후 어느 법률 구성 요건이 적용되고 어느 법률 구성 요건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경우도 있다. 앞의 판단 방법을 추상화 단계의 판단 방법, 형식적 판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뒤의 판단 방법을 구체화 단계의 판단 방법, 실질적 판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경합의 유형 가운데 추상화 단계의 판단을 통해 적용되는 법률 구성 요건과 배척되는 법률 구성 요건에 가려낼 수 있는 경우는 특별관계와 명시적 보충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묵시적 보충관계나 흡수관계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도가 구성 요건의 형식 면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적용해 보아야 판단될 수 있다. 예컨대 손괴죄와 살인죄가 흡수관계에 있다는 것은 법률 구성 요건의 형식만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고 행위자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면서 칼이 피해자의 옷을 관통에 들어간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만 손괴죄를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방금 이번에 법조경합의 새로운 체계. 동그라미 2번 부진정 상상적 경합과 부진정 실체적 경합으로 구별하는 견해. 법조경합의 형태를 행위의 단복에 따라 이원화하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한 개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부진정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르고 불가벌적 사전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같이 행위가 수개인 경우를 부진정 실체적 경합이라고 부른다. 이 견해는 불가벌적 사전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각각 보충관계와 흡수관계의 하위 유형으로 취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진정 실체적 경합의 형태로 인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그라미 2번 법조경합을 특별관계와 보충관계만으로 설명하려는 견해. 종래의 법조경합의 유형 가운데 흡수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보충관계의 특별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이다. 723페이지. 이 견해는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흡수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서 있다. 따라서 이 견해는 불가벌적 사전행위뿐만 아니라 종래 흡수관계의 사례 유형으로 인정되어 오던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수반행위도 보충관계의 특별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그라미 3번에 특별관계만으로 설명하려는 견해. 법조경합을 이용하는 종래의 태도의 해석학적 통일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법조경합의 유형을 특별관계에 일원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법조경합의 판단 여부를 형벌법규의 추상적 텍스트 그 자체로부터 판단하는 방법론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독일의 형법학자 야콥스의 견해를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종래의 통설적 견해를 논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조경합 사례에서 어떤 형벌법조가 다른 형벌법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해석학적 원칙에만 근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이 견해는 법조경합의 형태로서 특별관계 이외의 보충관계나 흡수관계를 별도로 유형화할 해석학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방어 3번의 결론. 법조경합의 유형을 다르게 보는 다양한 견해들에 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흡수관계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견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보충관계의 사례 유형 속에서 재편입하고 있고 특별관계 일원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특별관계라는 상위 개념하에 보충관계, 흡수관계의 사례 유형들이 모두 다른 이름으로 각색하여 등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할 실익이 없으므로 전통적인 산문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다만 법조경합을 산문법에 따라 체계화하더라도 불가벌적 사전행위는 묵시적 보충관계로 분류하고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보충관계로 묶을 수 없고 흡수관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행위가 처벌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다시 부활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충관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부진적 상상적 경합과 부진적 실체적 경합 구별설의 문제점. 법조경합을 행위의 단복에 따라 부진적 상상적 경합과 부진적 실체적 경합으로 구분하려는 견해는 개념사용의 정확성 측면이나 체계 논리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문제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불가벌적 사전, 사후행위를 일제로 인정할 것인지 수재로 인정할 724페이지 것인지 부진정 실제적 경합관계는 또 죄수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태도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죄수 문제와 경합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행위의 단복 판단 이전에 범죄의 단복을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경합 문제는 수치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비로소 제기될 수 있는 경우인데 법조 경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체 성립만 인정되므로 행위의 단복 문제는 더 이상 제기될 필요조차 없음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위의 단복을 전제로 하는 부진정 상상적 경합과 부진정 실체적 경합이라는 구분도 단순히 분류상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법조 경합이 유형화한 본질적인 것은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되는 법률 구성 요건 간의 우선관계의 문제이다. 양가 3번에 법조경합의 효과, 방거를 거는 원칙. 법조경합은 한 개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적용되는 형벌법규는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 다른 형벌법규에 의해서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척된 형벌법규는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의 기초조차 되지 않는
망가로 이번에 법적용합의 법적 효과의 특수성. 법적용합의 경우 그 적용이 배척된 법률 구성 요건이 형법상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실제법적으로나 소송법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가 있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적용이 배척되는 범죄 구성 요건은 처음부터 충족되지도 않기 때문에 배척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구성 요건의 충족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적용만 배척되는 것인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동그라미 1번에 배척되는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법적 용합의 경우에는 하나의 구성 요건에서 모든 위법성의 요소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이 배척되는 구성 요건은 현실적으로 충족되지도 않았다는 견해이다. 이번에 배척되는 구성 요건이 단순히 적용만 되지 않는다는 견해. 배척되는 구성 요건도 일정은 충족되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법적 용합의 특수성이 실제로 배척되는 법률의 적용을 사실상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배척되는 구성 요건과 나란히 배척된 구성 요건도 원칙적으로는 충족된 것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3번. 결론. 법적 용합의 경우 어떤 구성 요건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은 그 구성 요건에 의거하여 행위자에 대해 재차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의 감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725페이지. 이와 같이 정의의 감정이라는 관점에 충실한 법률 해석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이다.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은 법적 용합의 경우 그 효과가 배제된 법률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 경합의 경우에는 배척된 법률 규정이 유죄 판결 이후에 등장하지 않고 누범 가중 사유의 근거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행위자가 이중평가 금지 원칙 때문에 유리하게 된다면 이 역시 정의의 감정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평가 금지 원칙 때문에 행위자를 유리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적용이 배척된 형벌법규가 양형 단계에서도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배척된 법률 규정의 형법적 의미. 이중평가 금지 원칙 때문에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용이 배척된 형벌법규가 부과형이나 기타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부과형이나 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고 배척된 형벌법규의 법정형의 하한형을 처단효를 발휘시켜 그 하한형을 하회하는 양형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경한 법률의 처단효 뿐만 아니라 배척되는 법률은 적용되는 법률의 일부이므로 제3자는 배척되는 법률상의 범죄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고 이때에는 제3자에게 배척되는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3자가 특히 가중 구성 요건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기본 구성 요건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한 그 범위 내에서 배척되는 기본 구성 요건에 대한 공범이 인정되고 중심미수의 경우에도 배척된 법률 규정이 다시 적용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행위자가 특수절도의 범행을 중지하였다면 그의 중지미 행위는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중지미수범과의 관계에서만 형감원의 효과가 발생하며 성매죄나 주거침입죄에 기한 형벌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좀 여기서 한번 쉬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